미국에서는 카운티 경계선 하나만 넘어도 통계적으로 기대 수명이 10년이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부 카운티에서는 평균 수명이 68세 미만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일부 지역보다도 낮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의 차이는 종종 한 가지, 즉 병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삭인 한 여성은 자신의 차 뒷좌석에서 숨쉬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출산 예정일은 원래 4일 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병원에서 3분 거리에 있었지만 차 뒷좌석에서 숨졌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 곳에서는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미시시피주 험프리스 출신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의료 조언이 죽을 힘을 다해 운전하라는 곳입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병원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미국인들은 다른 거의 모든 고소득 민주주의 국가들보다 1인당 의료비를 최소 2배 이상 지출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미국은 전체 건강 결과면에서 같은 국가들 중 거의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돈을 더 쓸수록 오히려 건강 상태는 더 나빠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 전체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모든 미국인이 같은 조건에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가 중요하며 건강 문제는 동네를 넘어 주 전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카운티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부 카운티의 건강 통계 자료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과 비슷합니다. 그마다 기대 수명에서 10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시시피에서 테네시로 또는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버지니아로 넘어가면 불과 몇 마일 차이로 기대 수명에서 통계적으로 10년에 달하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계선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또는 뉴욕에서 태어난다면 당신은 아마 79세 또는 그 이상까지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시시피, 웨스트 버지니아, 엘라베마에서 태어나면 71세까지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일부 카운티에서는 격차가 10년에서 그치지 않고 2배, 3배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소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비교적 짧은 삶을 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데이터는 시스템이 이미 완전히 멈춰버린 3가지 특정한 핵심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페미스콧 카운티, 맥도웰 카운티, 웨스트 버지니아주, 험프리스 카운티, 미시시피주입니다. 당신은 그곳들을 모를 수도 있지만 만약 그곳에서 태어났다면 그곳이 당신의 수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우편번호가 당신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유전보다도, 생활 방식보다도, 그리고 많은 경우 당신의 소득보다도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미주리주 페미스콧 카운티에서 태어난다면 80세까지 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그곳의 평균 기대 수명이 겨우 67.4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일찍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이 바이블 벨트에 위치한 카운티에는 약 15,7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훨씬 더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빈곤입니다. 1인당 평균 소득이 겨우 26,000달러에 불과해.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카운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의료 서비스를 찾기에도 가장 열악한 곳 중 하나입니다. 유일한 병원도 수년째 폐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병원이 폐쇄되면 가장 가까운 응급실이 20, 50마일 떨어져 있고 의료 응급 상황에서는 지체가 목숨을 앗아갑니다. 심장마비, 심한 출혈, 약물 과다 복용, 폐혈증 모두 신속하게 치료받으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차 진료 의사 1명당 환자 수는 2,500명으로 미국 평균의 거의 2배입니다. 미국 의사의 80% 이상이 도시 지역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리적 집중은 병원 폐쇄지도와 비슷하며 넓은 농촌 지역은 심각하게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페미스콧이 결코 최악은 아닙니다. 미시시피 델타 지역 전체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험프리스 카운티에서 태어난다면 기대 수명은 겨우 67.2세에 불과합니다. 2013년 이 카운티의 유일한 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응급실도 없고 대체할 곳도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델타 농지를 가로질러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25분에서 45분 정도를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맥도웰 카운티는 석탄 산업을 잃고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2만 7천 명의 사람들이 경제가 무너지고 의료 시스템도 함께 붕괴된 곳에 남겨졌습니다. 이곳의 기대 수명은 60대 중반으로
일부 개발도상국보다도 낮습니다. 건강 지표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곳의 문제는 단순히 약물 문제만이 아니라 비만, 정신질환, 영양결핍, 만성질환 등도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플 때 병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진료를 지도해줄 의사가 필요하지만 유일한 선택지인 웰치 커뮤니티 병원은 2024년에 계획된 구제 인수가 무산된 후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나라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없습니다. 여성들은 출산을 위해 1시간 넘게 운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미시시피 델타에서 중부 에팔레치아에 이르는 활처럼 이어진 지역 전체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기대 수명 지도와 병원 폐쇄 지도가 거의 완벽하게 겹치는 구간입니다. 이것은 남부 시골 전역에 흩어져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유일한 지역 병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의 시골 병원은 약 2,000개밖에 없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거의 3분의 1이 이미 사라졌거나 위기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미시시피 델타, 중부 에팔레치아, 텍사스 국경지대, 그리고 그레이트 플레인스 일부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 미국 남부 시골 지역의 충격적인 평균 기대 수명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원이 문을 닫으면 단순히 건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사라지고 생존이 사라집니다. 엘라베마주 클라크 카운티에서는 2020년에 토머스빌 지역 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클라크 카운티 주민들은 언론에서 최첨단 장비라고 소개한 병원이 생겨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이 되자 그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클라크 카운티에서는 환자가 중증 외상, 응급 상황을 겪으면 모빌시까지 90분을 이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치료가 가능한 상태가 영구적인 손상으로 이어지거나 누군가가 불필요하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낮은 곳에는 거의 항상 빈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빈곤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메디케어를 이용하게 됩니다. 농촌 지역의 메디케어 외과 환자 260만 명. 이 진료를 받기 위해 평균 1시간씩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인 3분의 1이 시기적절하고 저렴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엘라베마주는 카운티별 평균 기대 수명이 가장 낮은 주 중 하나인데 이곳의 농촌병원 23곳, 즉 주 전체 농촌병원의 절반가량이 간신히 문을 열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4년 입법 지도를 이러한 병원 폐쇄 현황에 겹쳐보면 새로운 위기가 드러납니다. 그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동안 메디케이드 지출이 1,000억 달러 이상 삭감될 수 있으며 농촌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의회가 연방정부의 매칭 비율, 즉 연방정부가 부담하는 몫을 줄인다면 각 주는 그 차액을 메워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주는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2010년에 오바마 케어가 도입되었을 때 일부 주는 메디케이드 확대를 거부했습니다. 그 논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주 예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들의 판단이 옳았든 그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메디케이드를 확대했던 다른 주들도 보험 혜택 삭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리적 문제로 위장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그 결과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수 있고 2034년까지 그 숫자는 1,600만 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이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들보다도 기대 수명이 낮은 나라입니다. 시골 병원들은 단순히 수익성이 없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입니다. 그들은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그 지급액은 종종 비용을 충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문을 닫거나 아니면 더 큰 의료 시스템에 인수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제 패키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통폐합입니다. 그리고 그건 돈이 되지 않는 것들을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골 병원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당연히 붕괴는 돈을 따라 일어납니다. 미시시피 시골에서 한 여성이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그녀는 숨을 쉬지 않습니다. 벨트가 그녀의 팔에 감겨 있습니다. 주사바늘이 그녀 옆 바닥에 버려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시골길을 따라 1시간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구급차가 최대한 빨리 도착하겠지만 구급대원들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시간제 응급구조사들은 모두 몇 마일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911 상담원, 이 남편에게 가슴 압박 방법을 안내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3시간이 걸립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뇌졸중을 겪었고 혈관이 너무 오래 막혀
수백만 개의 뇌세포가 사라졌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숨도 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내 숨을 들이쉬며 얼굴이 경련합니다. 그녀는 간신히 살아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옆으로 눕히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며 그녀의 가슴이 힘겹게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녀의 얼굴이 이상하게 보입니다. 축 늘어지고 힘이 없어 보입니다. 뇌졸중 벨트 지역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뇌졸중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40%나 높습니다. 이는 거의 전적으로 거리 때문입니다. 뇌졸중 벨트의 농촌 지역에서는 구급차 이송 시간이 평균 45분을 넘습니다. 이는 도시 평균의 3배입니다. 가장 외진 지역에서는 전문 뇌졸중 센터까지 총 3시간이 걸리는 것이 예외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응급구조대원들은 여성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활력 징후를 확인한 뒤 들것에 싣는 동안 당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구급차 뒤에서 구조대원들이 그녀를 모니터에 연결하고 심전도가 출력됩니다. 문제가 명확하지 않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지역 보건소에서는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안정조치는 할 수 있지만 그녀는 가능한 한 빨리 종합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까지는 또 1시간이나 걸립니다. 그녀는 병원에 도착했고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CT 촬영 결과 뇌졸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MRI에서는 막힘이 보입니다. 그녀는 약물 치료와 모니터링, 재활이 필요합니다. 며칠, 몇 주가 지나갑니다. 그녀는 기억력 문제, 피로, 한쪽의 약화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약물과 재활 치료가 도움이 되겠지만 그녀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보험 사각지대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구급차 이용만 해도 $1,000가 넘었습니다. 응급실 방문, 스캔, 병상, 약값까지 합치면 수만 달러가 더 듭니다. 이제 그녀가 받아야 할 재활치료, 물리치료, 추적진료까지 그녀가 평생 벌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특히 지금은 머리가 멍하고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사는 병원에 더 일찍 왔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촌의 뇌졸중 벨트 지역에서는 평균 구급차 이송 시간이 45분을 넘습니다. 다시 말해 도시 평균의 3배입니다. 그리고 뇌졸중에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를 받지 못하는 매 분마다 약 190만 개의 뇌세포가 손실됩니다. 이것은 미국 농촌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미시시피주는 남동부의 다른 여러 주들과 함께 뇌졸중 벨트로 알려진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 잘못된 영양 섭취, 비만, 그리고 고혈압이 복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원인이 되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때 작은 문제가 금방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상황이 나빠졌을 때 값비싼 응급치료에 의존하는 대신 1차 의료를 이용할 수 있었다면 애초에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치료, 우선 예방은 뒷전이 시스템에서는 보험회사가 이기고 제약회사가 이기지만 사람들은 지게 됩니다. 예방만으로도 미국의 건강위기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기도 전에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의료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인센티브이고 로비이고 무엇이 우선시되고 무엇이 무시되는지 결정하는 권력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는 돈과 수익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결과는 충분히 곱씹어보면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예방할 수 있었던 일들, 미리 발견했어야 했던 질병들, 보호받았어야 했던 생명들이 지켜지지 못하고 사람들이 일찍 죽어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시스템은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합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가 당신의 수명을 결정해서는 안 되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고도로 발전된 나라에 살고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최대 700개의 시골병원 이 추가로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미시시피와 웨스트버지니아 주에는 진료하는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카운티들이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도는 단지 더 나빠지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미 완전히 공백입니다. 병원에서 3분 거리에 있었지만 사망한 임산부는 미국의 지리적 환경이 그녀를 어떻게 외면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가장 불안한 점은 누가 더 많은 시간을 얻고 누가 그렇지 못하는지를 결정하는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살아갈 수 있는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리며 다음 맵팩에서 뵙겠습니다.